네, 일본 견학 보고서 발표를 맡게 된 2학년 스마트 식물산업과 이해강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견학 개요 같은 거는 앞에서도 많이 설명이 된 것 같아서 견학 목적을 말해보자면 아시아 최대 규모 농업박람회를 방문하고 농업 선진국의 농업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참신한 농업 아이디어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이거는 사진에 끼워 넣을 곳이 없어서 한 곳에다가 다 몰아넣었습니다. 그냥 넘겨주시면 됩니다. 박람회 방문 일정은 대충 이렇게 되고 참가 기업 조사입니다. 주식회사 일본 강서였는지 제철소였는지 모르겠는데 저울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가 본 것은 접이식 화물 저울이었고 디귿자 모양으로 된 것 위에 팔레트를 올려서 화물의 무게를 재는 저울입니다. 여기와 여기를 접어서 일자로 만들어서 사람이 휴대하고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 용도에 따라 조립과 풀이가 가능하고 휴대가 편리하며 심플한 디자인에 사람이 들 수 있는 무게라는 것에 마음이 갔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우비쿠 츄바라는 기업입니다. 여기는 포장재를 파는 기업이었고요. 저는 천으로 된 과일 포장재를 봤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네모나게 손수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천에 칼집을 내어서 이걸 벌리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평소에 사용하는 스티로폼 소재와 비교해서 질긴 소재로 쉽게 찢어지지 않고 소재의 변형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산점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천이기에 재활용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여기에 넣은 거였는데 그때 관계자분과 팝하고로 대화를 했을 때 들어본 결과로는 재활용은 아직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차후에 재활용이 될 수 있을 거란 판단이 들었기에 넣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맥스라는 기업입니다. 바이오매스 시리즈를 판매하고 있었고요. 바이오매스 시리즈란 친환경 소재의 플라스틱을 활용한 포장 기계들을 말합니다. 제가 본 것은 이 포장 기계였는데 빵끈을 대신해서 저렇게 봉지를 갖다 대면 묶어주는 편리한 기계입니다. 이 기계의 장점으로는 미래지향적이고 환경보호적이며 포장 시간을 단축해주고 노동력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견학 성과 보고입니다. 저는 타국과의 농업 박람회를 경험하고 왔고 외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는 것에서 이번 견학은 정말 성공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좋았던 점은 국가 특유의 서비스직 정신으로 항상 미소 지어주고 긍정적으로 대해주는 직원들 덕분에 내가 환영받는 느낌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저도 나중에 농업 경영을 할 때 적용해보면 좋은 정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큰 규모의 박람회장, 저희가 학교에서 가는 서울의 커다란 킨텍스 박람회장보다도 2배, 3배씩 더 큰 박람회장을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타국과의 문화체험이었습니다. 저희 안내해주시는 선생님분께서 전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도 체험시켜주시고 어디 이동하는 시간에 역사 공부 같은 것도 시켜주시면서 제가 문화체험을 정말 많이 하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외국어 공부에 열정을 쏟게 되었습니다. 저기 아쉬웠던 점의 첫 번째 말 안 통함의 서러움과 상충되는 점인데요. 말이 안 통했기에 되게 서로 간의 의견 충돌 같은 거나 오해라던가 그런 게 많이 쌓여가지고 내가 어디 나가려면 외국어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점으로는 두 번째부터 시작하자면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우측 통행인데 반해 일본은 좌측 통행이라던가 제가 모르는 일본만의 어떤 예의 범절을 제가 지키지 못했다던가 하는 것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면 어떡하지 하는 스트레스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박람회 규모에 비해 비슷한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봤던 상품들도 있었던 것도 있고 일본에서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상품들이 막 뒤돌아보면 비슷한 상품이 또 있고 하는 바람에 박람회 규모에 비해 상품들이 다 비슷하네? 볼 게 없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네 번째로 교육 체험 목적으로 다닐 때 곤란함이 있습니다. 거기는 판매와 홍보 목적으로 나온 건데 저희는 교육을 목적으로 가니까 서로 의견이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내년에 가신다면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향후 적용 방안입니다. 서비스 직종에 친절한 응대를 본받아 상품 판매와 고객 응대 시 적용하기 좋은 가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로 알게 된 기업들을 예의주시하여 좋은 제품이 보일 시 구매하여 농업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고요. 아이디어나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농가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나우찬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일본 농업박람회 청년 리더 발표를 맡게 된 나우찬이라고 합니다. 제 목차로는 참가 동기 1번부터 총 6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청년 리더에서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싶은데요. 청년 리더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은 스마트팜 밸리에서 스마트팜 밸리에서 멘토분을 초청해서 초청 강의뿐만 아니라 6차 사업과 사업계획서 작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리더에 속한 계기는 제 미래 방향의 영농 정착을 위해 많은 농업이 어떤 게 있는지 알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일본 박람회를 알아보면 아시아 최고 농업 박람회라 불리며 2024 기준 14회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진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저희 일본 박람회 팀은 일본 박람회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문화체험까지 하였는데요. 도쿄를 눈에 담을 수 있는 스카이트리,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절, 센소지절, 그리고 도쿄 시내 우에노 동물원, 오다이바, 야마사이 갤러리 등을 방문하면서 정말 많은 문화에 대한 견문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봤던 농업 박람회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으로는 1번 스마트팜, 2번 6차 산업, 3번 가드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팜 분야의 아리아나 테크라는 회사를 제가 선정하였는데요. 이 회사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최적의 식물 성장을 위해 설계된 LED 성장 조명 이지그로우와 공간과 자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수직 농업 시스템인 스마트 어그로라는 기술의 바탕으로 농업에 대한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회사를 선택한 계기는 바로 회사 목표에 있는데요. 바로 지속 가능한 농산물이라는 이 단어를 보고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시설원해나 스마트팜으로 들어가는 추세인데요.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농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알리고자 이 회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6차 산업 분야 푸지사를 선택하였습니다. 많은 농촌 관계자분들끼리랑 얘기를 해보면은 가장 크게 문제가 나타나는 게 지역 주민 갈등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푸지사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푸지사는 자체로 생산하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가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수입하여서 가공하고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또한 농가들을 불러와서 빵을 가공하는 방법 등 많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황현찬 군이랑 좀 마음이 통했는데요. 저도 가등이 분야로 헬로우 투마로사를 선택하였습니다.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플랜트펫이라는 애완식물이라는 키워드에 제가 꽂혀서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가등이를 돌아다닐 때 어떻게 저 비용으로 많은 관심을 끌어낼까, 어떻게 내 농가를 이쁘게 꾸며낼까 이라는 생각으로 플랜트펫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플랜트펫은 음악효과, 터치감도, 녹음 및 재생, 모션 센서 등으로 식물의 문제를 빨리 알아차릴 수 있고 이에 따른 처방을 빠르게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농업박람회 가서 느낀 점으로는 제가 1학년 때 서울에 있는 농업박람회와 2학년 때 창원에 있는 농업박람회를 방문하였는데 여기서도 우리 한국에서도 정말 농업이 많이 발전했다를 느낄 수 있었고, 하지만 또 이 큰 규모에 따라 다양한 분야가 있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청년 리더 인솔해 주신 김혜연 선생님과 우리 교감 선생님 한영선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리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황삼규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일본 농업박람회 견학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2학년 미래농업경영과 황삼규입니다. 가장 먼저 목차는 첫 번째로 일본 농업박람회 소개가 있고, 두 번째부터는 각 분야별 부스 소개, 일본 문화 탐방, 소감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본 농업박람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번 일본 농업박람회를 개최한 J-어그리는 포괄적인 농업 및 축산물 기술을 선보이며 전 세계 농업 축산 관계자와 비즈니스를 상담할 수 있는 전시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스마트 농업, 농업 자재, 6차 산업화, 축산, 가드닝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분야의 부스를 제가 조사해 보았는데요. 다이와 하우스라는 기업으로 조립식 주택을 전문으로 하는 일본 최대의 주택 건설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주택 건설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농업 산업화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을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조사해 보았는데, 저희 교내에 있는 식물 공장과 비교하여 조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독점 송풍 시설을 탑재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내 식물 공장에는 팬을 이용한 송풍시설이 탑재되어 있는 반면, 이 기업의 스마트팜에는 독점 송풍시설이라는 공기가 지나가는 비닐 터널로 더 효율적이고 더 골고루 공기가 분산되는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교내의 스마트팜에 플라스틱 배지와는 다르게 스티로폼 배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기본 스티로폼에 비해 더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고 단가가 저렴하여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식물 공장에서 키울 수 없는 작물인 와사비, 물냉이, 고수 등도 재배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6차 산업 분야의 부스인 하리마세 디자인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농상품 및 농가 디자인을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농가가 판매하는 상품에 부착되는 상표 스티커를 디자인하거나 제작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고, 여러 농가의 로고를 디자인하거나 제작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최대 디자인 시상식인 굿 디자인 어워드 2021에도 선정되는 수상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드닝 분야의 CC 그래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인조잔디를 제조하는 업체이므로 스포츠용 가드닝 등 다양한 형태의 인조잔디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스포츠용 인조잔디는 축구, 테니스, 럭비, 하키 등 잔디를 사용하는 다양한 스포츠에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거용 인조잔디는 잔디의 밀도, 재질, 길이 등이 달라서 구매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관의 인증에는 크게 국제축구연맹인 피파의 인증도 받았고, 프리미어리그의 첼시 FC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는 이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경험했던 일본의 문화탐방입니다. 저희는 일본의 대중교통을 탑승해 보았고, 음식 문화도 즐겼으며 돈키호테, 스카이타워, 얀마살 갤러리에도 방문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발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일본 농업 박람회에 참가하여 국내보다 더 거대하고
거대한 규모와 더 다양한 기업 부스를 직접 체험하고 조사할 수 있어서 더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리더 양성 사업에 참가하게 되면서 외부 강사님들과의 특강도 들으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어서 저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최재욱 학생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리더 해외 연수 발표를 맡게 된 2학년 스마트 식물산업과 최재욱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는 박람회 서기부터 소감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박람회는 모든 농업 및 축산 여제와 기술을 다루는 박람회입니다. 스마트 농업 기술과 농기계 기술과 축산 관련 제품 등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농업계 전문가들이 아시아 및 전 세계에서 박람회를 방문합니다. 저는 스마트 농업 기술, 6차 산업 기술, 신의 농업 기술 총 3개를 중심으로 박람회를 관람하였습니다. 먼저 스마트 농업 기술 회사인 파르모입니다. 파르모는 농업용 데이터 측정기 및 농업용 센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파르모의 특징은 한 개의 기기로 온도, 습도, pH, EC 등의 토양 데이터를 측정 가능하다는 것이고, 전용앱을 설치하여 기기와 연결하기만 하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편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법이 정말 쉽고 땅에 꽂기만 하면 토양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다는 편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회사는 6차 가공 기술의 호시자키 도쿄입니다. 이 회사는 재배한 수확물을 2차 가공하기 위하여 저장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가 관람한 기기는 냉각기, 밀봉기, 절단기가 있는데, 냉각기와 밀봉기는 저연해지로 급속 냉각하고 저연해지로 빠르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단하여 보관함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드닝 기술의 하치입니다. 하치는 이제 버려진 동식물로 화분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특징은 버려지는 동식물로 화분을 제작한다는 것과 그곳에 관역식물을 식재하여 판매함으로 소비자에게 치유 농업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물에 담궈 놓기만 한다면 일주일 동안 물을 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관리가 간편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소감 발표 마치겠습니다. 이번 농업 박람회에서 이번에 소개한 기술 말고도 정말 신기한 기술이 많아 흥미롭고, 우리나라와는 다른 여러 가지 기술들을 직접 누려볼 수 있어 농업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2학년 김지환 학생이 마지막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리더 해외 연수 발표를 맡은 김주현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의 목적부터 소감까지 총 6개의 목차로 나누어졌습니다. 방문의 목적입니다. 목적 첫 번째로 최신 농업을 기술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교류와 글로벌 시각을 확대하여 다양한 농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농업 박람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 박람회의 정식 명칭은 마쿠아리 메세이므로 마쿠아리 메세는 일본에 위치한 대형 국제 전시장이므로 이벤트 공간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위치는 일본 지바현 지바시에 위치해 있고 저희가 연수를 간 날짜로는 2024년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마쿠아리 메세의 내부 시설로는 전시홀과 국제회의장, 이벤트홀, 다양한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농업 박람회의 종류입니다. 종류로는 스마트 농업, 가드닝, 스마트 축산, 6차 산업, 스마트 자재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수 목적 및 배경입니다. 연수 목적부터 보시면 연수 목적은 정보를 탐색해서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것과 정보를 학습하여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배경으로는 일본 농업의 성지나 다양한 나라의 농업 기술을 보는 것이고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찾는 것입니다. 연수활동 내용입니다. 제가 선택한 기업은 마치다 실크 농원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뿌리가 썩기 쉬워 수경 재배가 곤란한 멜론을 재배 가능한 수경 재배법을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저 수경 재배법을 판매하는 사업이고 이 수경 재배법은 중앙에서 내 구석으로의 방사성 흐름의 소용돌이와 변동이 더해져 뿌리의 성장에 이상적인 환경을 생성합니다. 써넥티스라는 기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저 제품, 앞에 보이시는 써넥티스 제품을 사용하시며 채소나 딸기를 40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 아이템 이름으로는 푸톤이란 이름인데요. 야채나 과일에 적절한 습도를 공급하여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딸기가 최대로 40일이 지나도 보존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선택한 기업으로 레온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민간, 정부 및 상업 프로젝트를 위한 우수한 제품과 스마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제품 아이템으로는 바늘 구멍 뚫린 부직포이므로 폴리에스터는 최대 250도의 온도를 견디며 고온에 강하고 곰팡이 저항성이 우수하고 통기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화체험입니다. 저희가 먼저 얀마셀 갤러리를 먼저 갔는데요. 얀마셀 갤러리는 농업 및 쌀 문화에 대한 체험형 전시 공간입니다. 다음으로 센소지입니다. 도쿄에서 가장 큰 절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스카이트리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도쿄 시내도 탐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다이바에 갔습니다. 오다이바는 인기 있는 인공섬입니다. 그리고 우에노 동물원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나라의 최신 농업 기술을 보며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을 보며 농업의 기술 발전을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농촌 문화를 체험하고 농업과 지역사회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2학년 청년 리더 도쿄 농업 박람회 발표가 다 끝났고요. 이번에는 이제